18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 의회 의원 정수는 4명인데 4개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제란 걸 알 수가 있네요. 의원을 선출하고 있었대요. 현재 의원 정수와 대표 결정 방식은 유지할 건데 인구 이동을 고려해서 선거구만 재획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대요. 인구가 증가한 B지역을 원래 이 A라는 지역에서 분리해서 이 지역을 다시 2개의 선거구로 획정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A1, 2, 3, 4로 크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다시 8개로 쪼갠 다음에 B끼리 2개를 묶고 A끼리 2개를 묶어서 종전에 원래 4개였죠. 4개는 유지를 할 건데 종전에 이 큰 사각형 4개로 나눴다면은 이제는 작은 사각형 8개를 나눈 다음에 이거 B끼리 2개를 묶고 A끼리 2개를 묶어서 다시 선거구를 4개로 만들 거래요. 그러니까 모양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경계선이 접한 선거구 혹은 지역끼리만 통합하고 대각선으로는 통합 안 할 거래요. 그리고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게 한대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하나 준 게 지금 A1에 원래 300명이 있는데 B1에서 200을 가져가면 A1에는 획정 후에는 100명이 남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선 이제 100명, A2도 100명, A3도 100명, A4도 100명이 남게 될 텐데 A끼리 2개를 묶고 B끼리 2개를 묶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2개를 묶었을 때 어느 하나가 다른 묶은 거에 2배가 되면 안 되니까 B1과 B2가 묶이면 400이 돼버리죠. 400이 되고 나머지 2개를 묶으면 200이 돼요. 그럼 2배가 되죠. 그러니까 B1과 B2는 서로 안 묶인다는 거죠. 그럼 B1과 B2가 안 묶이고 대각선끼리도 묶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B1은 B3과만 묶이겠네요. 또 B2는 B4만 묶여요. 그럼 B는 이렇게 획정이 되고 A는 이렇게 획정이 되거나 1, 3, 2, 4로 획정이 되거나 그렇게 묶이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를 한 다음에 자료 2를 보게 되면 이제 선거구별로 정당의 득표율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정당 후보 득표율은 현행 제도에서 각각 속해 있던 A1, 2, 3, 4 정당 후보 득표율과 B1, 2, 3, 4로 나눴을 때도 각각 동일하대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 할 게 뭔지 보이겠죠? 먼저 현행에서 누가 뽑혔는지를 가장 먼저 계산해 볼게요. 현행에서는 1, 2, 3, 4 선거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정당에서 한 자리씩 가져갔었겠죠? 그러면 갑당에서 A1을 가져가고 을당에서 A2, 3, 4 다 가져가네요. 그럼 갑당이 한 자리, 을당이 3자리가 돼요. 총 4자리였죠. 의석률을 따져보면은 갑당이 25%, 을당이 75%가 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득표율을 또 계산해야 되는데요.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지금 A1, 2와 A3, 4의 인구수가 좀 달라요. 여긴 300표씩, 여기는 200표씩이거든요. 그럼 A1, A2는 300표씩, A3, A4는 200표씩 있다고 했을 때 A1, 2, 3, 4에서 각 정당이 몇 표를 득표를 했는지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A1에서 갑당이 총 180표를 득표를 한 거겠죠. 을당은 90표, 병당은 30표를 득표를 했어요. A2에서는 갑당이 90표, 을당이 150표, 병당이 60표를 득표를 한 거죠. A3에서는 200표씩이니까 200표의 20%면 갑당이 40표, 을당이 120표, 병당이 또 40표를 득표를 한 거겠죠. 4구역에서는
200명이니까 갑당이 20표, 을당이 100표, 병당이 80표를 득표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각각 득표를 했다고 치면 갑당의 경우에는 총 A1, 2, 3, 4를 다 더했을 때 180에 150을 더하면 330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의 총 유권자 수는 총 1000명이에요. 1000명 중에 330표를 갑당에서 원래 가져갔었어요. 을당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은 90 더하기 150 더하기 120 더하기 100을 하게 되면 460표죠. 병당의 경우에는 210표네요. 그럼 총 1000명 중에 A당은 330표니까 33%를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석률은 득표율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A당은 지금 갑정당은 과소대표된 게 맞죠. 그런데 을정당을 보게 되면은 득표율은 46%죠. 46%인데 의석률은 75%예요.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과대대표된 거죠. 그럼 을정당은 지금 과소대표된 게 아니라 과대대표됐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풀려면 개편안의 경우 A지역에 비해 B지역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대표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A지역 유권자 수의 총합은 400명이에요. 근데 지금 400명 중에 2명 뽑겠다고 했죠. 그런데 B지역 유권자 수의 총합은 600명이에요. 600명 중에서도 또 2명을 뽑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B지역 유권자는 유권자 수에 비해서 의석이 적으니까 이때는 과대가 아니라 과소대표된다고 해야겠죠. 그 다음 3번을 보면 갑정당의 경우 현행 획정 방식보다 A1과 3을 통합하는 개정안이 유리하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풀기 위해서 현행과 다시 이걸 획정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큰 A를 작은 A, 그 다음에 B로 나눴을 때 어떤 표가 나오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A1부터 A2, B1, A2, B2, A3, B3, A4, B4의 예상 득표수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투표율은 A1 지역에서 갑정당이 60%였는데 이거는 지금 작은 A와 B로 분할되더라도 이 퍼센트는 유지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작은 A 지역은 이제 300명에서 B1 지역이 빠지게 되니까 100명이 남게 되잖아요. 100명 중에 60%면은 60표를 얻게 되죠. 갑정당의 경우에. 그래서 을정당의 경우에는 30%니까 30표, 병정당의 경우에는 10표를 얻게 되겠네요. 그럼 B정당은 지금 인구수가 2배잖아요. 그럼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B1의 경우에는 그럼 120, 60, 20의 결과가 나오네요. 그럼 A2 지역으로 가볼게요. A2 지역도 원래 300명 중에 B2 지역으로 200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남은 숫자는 100명이 되네요. 100명 중에 갑정당 지지자는 30%예요. 그러면 30표, 50표, 20표가 되겠네요. B2 정당은 인구수가 2배니까 곱하기 2를 또 해주면 되죠. 60, 100, 40이 되네요. A3 지역으로 가볼게요. 200명이 있었는데 B3에서 100명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A2 지역도 100명이 남겠죠. 100명 중에 갑정당 지지자는 A3 지역에서 20%래요. 그러면 여기는 또 20, 60, 20이 되네요. B3 지역은 인구수가 동일하니까 이게 숫자가 같이 나오겠죠. 20, 60, 20이 될 거예요. 그
그다음 마지막 4지역도 원래 200명이었는데 B4에서 100명을 가져가면 A4는 100명이 남아요. 그럼 갑을병의 지지율에 따라 나눠보면은 A4 지역은 10명, 50명, 40명이 되고 B4 지역도 인구가 같으니까 10명, 50명, 40명이 되겠네요. 아, 이 숫자가 있으면 이제 이 지역을 다시 4개의 선국으로 분할을 할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B는 1, 3, 2, 4로밖에 못 묶인다고 했잖아요. 왜? 1, 2가 묶이게 되면 400명이 돼서 다른 선거구의 2배가 돼버려서 B, 1, 2는 묶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각선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B, 1, 3, 2, 4 이렇게만 묶이고 A도 대각선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A는 A, 1, 2로 묶이거나 A, 1, 3, 2, 4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먼저 A, 1, 2로 묶였을 때를 볼게요. A1, A2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 A1과 A2의 유권자 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1과 A2를 더하면 갑정당의 경우엔 90, 을정당의 경우에는 80, 병정당의 경우에는 30이 나와요. 그러면 A3과 A4가 묶여졌을 때 또 계산을 해야 되죠. A3과 A4가 묶여졌을 때는 갑정당의 경우에 30, 을정당의 경우에는 110, 병정당의 경우에는 60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B는 B, 1, 3으로만 묶인다고 했죠. B1, B3 있고 B2, B4가 있어요. B1, B3을 계산해 보면은 B1과 B3을 더하면 갑정당의 경우에 140, 을정당의 경우에 120, 병정당의 경우에 40이 나오네요. B2와 B4를 계산하면은 갑의 경우에 70, 을의 경우에 150, 병의 경우에 40과 40이니까 80이 나오네요. 아, 드디어 계산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누가 뽑히냐는 거죠. 그럼 A1, A2 지역에서는 가장 득표율이 높은 게 갑이네요. A3, A4 지역에서는 을이 뽑히네요. B13 지역에서는 다시 갑이 뽑히고 B24 지역에서는 을이 뽑히네요. 그럼 이 방식으로 선거구를 나누면 의원 수는 어떻게 되냐면 갑 2명, 을 2명 가져가고 병은 0석이에요. 아, 그럼 이 방식으로 했을 때 갑 2명, 을 2명이 된다. 그 일단 도출을 하고 두 번째 방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A는 이렇게 묶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묶여질 수도 있죠. A1과 A3이 묶일 경우 또 A2와 A4가 묶일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B1과 3, B2과 4 묶이는 건 동일해요. 그럼 여기는 동일하다고 하고 이 부분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네요. A1과 A3이 묶이면 갑정당의 경우에는 60과 20이니까 80이 되네요. 을병이라고 했을 때 A2와 A4를 묶으면 30과 10이니까 갑의 경우엔 40이 되네요. 을정당의 경우에 A1과 A3을 묶으면 90이 돼요. A2와 4를 묶으면 50과 50이니까 100이 되네요. 병정당의 경우에 1과 3을 묶으면 30이 되고 A2와 A4를 묶으면 20과 40이니까 60이 되네요. 아, 그러면 선거구를 이렇게 나눴을 때는 A 지역에서 갑정당이 아니라 을정당과 을정당, 을만 2명이 당선이 되네요. B 지역에서는 갑을이 당선이 됐겠죠. 그러면 갑정당은 이 2번 A13이 묶일 때에는 한 석만 가져갈 수 있고 을정당의 경우에는 3석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네요. 아, 이제 숫자가 다 나왔어요. 그럼 다시 3번으로 돌아가서 이 문장이 옳은지를 이제 판별할 수가 있죠. 갑정당의 경우 현행 방식보다 1과 3을 통합하는 개편안이 유리하다.
현행에서는 아까 갑정당이 한 석 가져갔었죠. 그런데 1과 3을 통합하게 되면 여전히 한 석이에요. 하나도 안 유리하죠. 그런데 1과 2를 아까 묶었을 때는 갑정당이 두 석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갑정당의 경우에는 A13이 통합되는 것보다 1, 2가 통합되는 게 더 유리하다 라고 결론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 3이 통합되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 이건 이제 틀린 게 되겠죠. 그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의정당의 경우 개편안에서 1, 2의 통합보다는 1, 3을 통합하는 획정 방식이 유리하다. 의정당의 경우에는 1, 2로 통합하게 되면 두 자리인데 1, 3으로 통합하면 세 자리네요. 1, 3으로 통합하는 게 더 유리하네요. 4번이 옳은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5번. 병정당의 경우 현행 방식보다 개편안이 유리하다. 병은 현행이었을 때 하나도 못 얻었었죠? 그런데 개편을 하게 돼도 병이 딱히 얻는 건 없어요. 그래서 5번 문장은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옳은 문장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